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관상, 사주. 오늘은 그 사주하고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성공하는 관상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따로 있는 거 맞아요. 성공하는 관상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사주가 좋아야 합니다. 사주는 연월일시, 자기가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사주라고 하고요. 이 사주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부모가 나를 낳아준 날이 사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상의 내력과는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자기가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맞춰서 사주에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사주는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하려면 관상이 좋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주가 좋고 두 번째 관상이 좋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주는 바꾸지 못하지만 그 사주 밑에 있는 팔자라고 그 사주 하나하나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상황을 팔자라고 하는데요. 팔자는 삶에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관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얼굴을 고쳐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내가 얼굴을 좀 고쳐서 더 이뻐지느냐, 더 잘생겨지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성형수술들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성형수술로 관상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관상이라는 거는 자체는 그냥 그야말로 상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상이 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로 내 얼굴이 달라진다면 보여지는 상이 바뀌기 때문에 관상이 바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좀 사주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관상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부족한 사주를 관상이 받쳐주고 또 관상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사주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관상을 사주가 또 받쳐주고 이렇게 사주하고 관상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서로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주도 좋고 관상도 좋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 좋으신 분들이 거의 대체로 보면은 관상도 좋더라고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제 나는 사주는 좋은데 관상이 별로 안 좋다. 성형수술 권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성형수술을 해야 성공하는 관상으로 변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관상은 분명히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생활 방식에 의해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서 얼굴에 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에 상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활 방식이나 그리고 음식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에 의해서 상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딱 고정적인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상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성형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올바른 성형을 하셔야 되는데 성형수술도 잘못하시면 아주 부작용이 크고 그 성형수술로 인해서 나한테 맞지 않는 관상이 나와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 마음의 변화로 상을 바꾸실 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아요. 근면한 생활방식과 충분한 숙면과 여러 가지로 쉽게 말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 조그만 게 있어도 그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상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많이 비우고 내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밝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도 내 관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적혀 있어요. 관상에. 방탕하고 밤낮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들이 거의 좀 일그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찌푸려져 있죠, 상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활 방식을 우선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성형수술로 얼굴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내 생활 방식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지, 그리고 근면 성실한지 그거부터 한번 되짚어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느긋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이런 거 저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보고 그 마음이 상으로 드러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유념을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상으로 상을 바꾸고 싶다, 관상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성형수술을 권하는데요. 근데 화를 많이 내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미간 사이에 주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라고 보고, 이 주름이 생겼을 때 하는 일이 썩 잘 풀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에 주름이 생기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인 분들이 많고,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많고, 인내심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간의 주름은 웬만하면은 안 생기는 게 좋고, 설상가상 생겼다 하더라도 그 미간의 주름들은 없애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얼굴 색이 대체적으로 붉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얼굴에 색깔이 붉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붉은 얼굴색이 오래 지속이 되면 검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많이 상이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 한번 거울 보시고 내 지금 피부 색깔이 어느 정도 색깔인지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원래부터 화가 많아서 얼굴색도 붉고 붉다 못해 검고, 저는 원래 좀 잘 못 참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런 성향입니다, 성격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성격을 바꾸셔야 되는데, 사람이 성격을 바꾼다는 게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에 화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인내심이 부족하고 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해결을 좀 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쨌든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관상도 중요하지만 심상이라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관상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 눈가에 주름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있어요. 눈웃음 살살 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눈가에 주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기는 많아요. 뭐 남성들이든 여성들 사이에서건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건 인기는 되게 많은데 구설이 많고 입설이 많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인생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구설이 많고 입설이 많게 되다 보면 나는 별말 안 했고 별 실수 안 했는데 상대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눈주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눈웃음 살살 치는 여성분들 보면 이렇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 눈웃음 치는 거 보니까 예사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눈가에 주름이 많으면 그만큼 환란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 어쨌든 요즘은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하나같이 다 성형에 관심들이 많아요. 요즘은 취직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영업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하다못해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외모가 중요하고 외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형수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성형수술을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사주는 이렇고 내 인생은 이런데 전혀 다른 상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또한 환란이고 풍파이기 때문에 내 사주와 내 지금 처해진 환경과 내 자신의 성격과 여러 가지로 다 맞춰서 가장 좋은 상으로 바꾸는 성형을 권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또 우리 같은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의사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과정들이나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자기 사주와 상이 맞아야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주가 좋으신 분들은 그 좋은 사주에 맞게 상을 바꾸셔야 하고 나는 사주보다는 관상이 더 좋으면 사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관상을 더 좋게 만들어서 부족한 사주 부분을 채우셔야 하죠. 그래서 사주와 관상은 사실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생활 방식에 따라서 바뀌는 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로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정말로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굉장히 좋은데 나 사주대로 못 살고 있어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관상의 문제니까 관상을 한번 유념 있게 생각해 보시고 관상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성공하려면 어떤 상이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얘기할 건데요. 남자분들은 우선 성공을 하시는 상은 얼굴에 선이 확실합니다. 그게 뭐 사각형 얼굴이 됐든 둥근형의 얼굴이 됐든 역삼각형의 얼굴이 됐든 선이 확실하고 뚜렷하죠. 선이 뭉뚱하신 분들은 일단은 우유부단한 성격이 많아서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얼굴선 자체가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신 분들이 남자분들 중에 상이 좋아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의 얼굴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눈썹이에요. 눈썹은 그야말로 남자분들 관상 중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썹이 그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이 눈썹은 기둥이기 때문에 그 눈썹의 선도 확실해야 돼요. 근데 요즘 남자분들이 눈썹에 숱이 적어서 눈썹이 흐릿하신 분들이 많은데 성형 문신 괜찮아요. 그 성형 문신으로라도 눈썹의 선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코 얘기를 할 건데요. 남자분들 성공하시는 관상의 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눈썹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코는 쭉 뻗어 내려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예운이 들어있거나 관운이 있으신 분들은 콧날이 잘 서야 하고요. 재물운이 많이 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콧망울하고 이 코 사이에 평수라 그러죠. 여기가 넓어야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내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나는 이렇게 생긴 코구나. 콧날이 서 있는 형이구나. 콧대가 서 있는 형이구나. 안 그러면 콧망울 주위가 뭉뚱하니 두리뭉실하니 펑퍼짐하게 생긴 형이구나. 우선 내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명예운이나 관운이 들으신 분은 눈하고 눈 사이에 콧대가 서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약하신데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콧대를 세우는 게 좋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버시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코 밑에 콧망울 주위의 평수를 넓혀야 합니다. 이 삼각형 보시면 되고요. 이 삼각형의 평수가 크면 클수록 뭉뚱하면 뭉뚱할수록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유념해서 보시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학업에 있는 사람인지 취업 준비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미적인 것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뻐 보이려고. 남자들 눈에 예뻐 보이고 같은 여자들 눈에 예뻐 보이고 내 스스로가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얼굴형이 계란형, 턱이 뾰족한 계란형인데 이거 턱 돌려깎기 잘못하면 있는 재물 없는 재물 다 나가고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일부종사 못합니다. 이 턱선이 하관이 받쳐주지 못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종사를 못해요. 일부종사가 뭐냐면은 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평생 해로하는 거를 일부종사라고 하는데 이 턱선이 여자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빼쪽하면 일부종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구설에 많이 오르고 환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얼굴형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사주에 맞게 내 얼굴 전체 눈, 코, 입에 맞게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셔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뾰족하게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그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요즘 성형외과 가면 의사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사진 들고 가서 이대로 해주세요. 눈, 코, 입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데 비율이 안 맞는데 사진대로 그대로 하면 똑같은 얼굴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성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드는 거는 이제 그런 특이한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자분들 그 턱선 성형하실 때 너무 지나치게 빼쪽하게 돌려 깎는 거 위험하니까 그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자들이 콧대를 세우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콧망울을 들어서 콧구멍이 보이게 만드는 경우는 사실은 남자들한테 인기를 끌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그 인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오히려 내 인생은 좀 더 불편해집니다. 적당하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남자들로 하여금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코 구멍이 보이는 여기 콧 망울이 걸려서 구멍이 보이는 상들은 오히려 더 복잡한 남자 관계가 막 복잡해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적당하게 하셔야 되고 나한테 맞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여자들은 성공할 수 있는 상들은 눈을 봅니다. 그리고 입을 봐요. 여자들의 상 중에 중요한 거는 눈이랑 입인데 눈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눈빛이 나와야 된다고 봐야죠. 성공하시려면 눈이 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뭐 눈이 쌍꺼풀이 있네, 눈이 찢어진 눈이네, 눈이 작네 크네 상관없이 시원하게 생기시면 더 좋겠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눈빛이 깨끗하고 티가 없고 광이 나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남편 덕을 많이 보면서 아주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마가 넓은 상들은. 이마가 넓다고 해서 지나치게 넓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넓으면서 이마에서 좀 광이 나야죠. 그리고 이마가 살짝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옛날에 임금님들 부인인 왕비들 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마가 다 잘생겼습니다. 그런 상을 보고 뽑죠. 간택을 할 때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눈빛하고 이마다. 이마가 중요하다. 근데 요즘 뭐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앞머리를 커트하셔서 앞머리를 내리고 그러신 분들은 많은데 그 앞머리 스타일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앞머리를 올려봤을 때 전체적인 이마의 느낌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볼록하니 통통하니 올라오는 그 이마가 좋은 이마고 배우자의 덕을 볼 수 있는 이마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이라고 볼 수 있고 입이 여성분들은 입이 그래도 뭐니 해도 여자들 최고의 복은 좋은 남편들 만나서 잘 사는 거. 옛날부터 좋은 상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들한테 제일 좋은 상은 좋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 좋으신 분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팔자를 제일 좋은 팔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여성분들의 지위가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싶은 분들은 코성형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성공을 하고 싶고 코성형으로 통해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뭐 사업을 크게 하든 영업을 크게 하든 뭘 하든 내가 내 자리에서 그래도 남자들하고 동등하게 겨뤄서 내가 내 자리를 확실하게 찾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성형 하셔도 돼요. 물론 콧대를 세우셔야겠죠. 여기 눈 사이에 콧대를 세우셔야 지위가 높아지니까 거기를 세우시는데 남성분들만큼 지나치게 세우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선에서 내 눈하고 가장 잘 어우러지게 그 정도의 높이만큼 세우셔서 전체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관상은 전체적인 조화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조화스럽게, 가장 비율이 아름답게 그렇게 성형을 하시고요. 입은 그 성공하시는 여자분들의 입이 이렇게 다물었을 때 입이 닫혀야 돼요. 입이 다물었는데 안 닫히고 살짝이라도 벌리면 별로 좋은 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야물딱진 부분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성공을 하든 직업을 가지든 사회적인 활동을 하든 야물딱지게 사시고 싶으면 입이 꽉 하고 닫았을 때 다물려져야 그게 이제 좋은 상인데, 요즘 막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려고 막 부풀리거나 성형수술 잘못해서 부작용으로 입술이 안 닫아지시는 여자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정말 고통스럽게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관상 중에 중요한 게 저는 또 입이라고 보는데, 입은 절대로 탁 다물어져야 되지 벌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얘기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관상은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벌써 나를 만들고 크는 과정에서 내 얼굴이 크는 과정에서 변하면서 상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인이 된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얼굴에 손을 대서 관상이 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까?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왜냐?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달라졌을 때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달라지느냐 긍정적으로 달라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만족을 하고, 이제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채우고 성형으로 얼굴을 살짝 바꿨는데, 이제 나는 이런 부분은 내가 이겨내고 해결이 되겠다라는 믿음과 신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은 내가 했을 때 내가 만족스러우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내가 근데 불만족스럽고 내가 뭔가 깨림칙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성형수술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보여지는 상은 관상이지만 내 마음의 심상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고, 관상 못지않게 받쳐주는 사주도 중요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